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육지 동물은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코끼리일까요? 아니면 공룡시대의 브라키오사우루스일까요? 하지만 3천만 년 전 아시아 대륙을 누비던 한 포유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케라테리움, 포유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크기에 도달했던 전설적인 거대 생명체였죠. 이제 이 이름조차 생소한 생명체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라케라테리움을 처음 마주한다면 당신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이 동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머리를 하늘 높이 치켜든 채 나무 꼭대기의 잎사귀를 뜯어먹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린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그 육중한 몸체와 기둥 같은 다리는 코끼리의 그것과 흡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생명체는 코뿔소의 조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코뿔소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뿔 달린 땅딸막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네요. 코뿔소를 코뿔소답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바다코끼리에게 어금니가 없더라도 여전히 바다코끼리인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비밀은 치아 구조에 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파라케라테리움의 어금니는 매우 특별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쪽 어금니의 씹는 면은 그리스 문자 파이를 닮았고 아래쪽 어금니는 L자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는 모든 코뿔소과 동물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파라케라테리움의 발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46년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에서 첫 화석 조각이 발견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생명체의 정체를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화석 조각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일부처럼 흩어져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1922년 몽골에서 찾아왔습니다. 더욱 완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비로소 이 동물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발의 해부학적 구조를 통해 이들이 3개의 발가락을 가진 홀굽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의 말, 코뿔소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뜻이었죠. 초기 복원도에서 파라케라테리움은 현대 코뿔소의 확대판처럼 묘사되었어요. 짧고 굵은 목, 땅딸막한 다리를 가진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서 이 선입견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제 파라케라테리움은 현대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목의 길이만 해도 2m에서 2.5m에 달했고 이를 통해 지상에서 6m에서 9m 높이까지 머리를 뻗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육상 포유류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요. 파라케라테리움의 다리 구조는 코끼리나 용각류 공룡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동물들이 진화할 때 무거운 몸을 지탱하기 위해 상완골과 대퇴골은 길어지고 하지의 다른 뼈들은 짧아지거나 융합되는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파라케라테리움은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상완골과 대퇴골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하지 뼈들은 길게 발달했어요. 이는 속도에 특화된 조상들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죠. 마치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진화적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히라키우스라는 작은 동물이 모든 코뿔소과의 공통 조상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코끼리만한 크기의 가벼운 초식 동물이었지만 이미 파이 모양과 L자 모양의 특별한 어금니를 갖고 있었어요. 히라키우스로부터 3갈래의 진화 경로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의 뿔 달린 코뿔소로 이어지는 계열이었고 두 번째는 물속 생활에 적응한 양서성 코뿔소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파라케라테리움으로 향하는 거대화의 길이었죠. 이 세 번째 그룹의 초기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5천만 년 전 중국에 살았던 파파세라스는 개 정도의 크기였지만 이미 긴 다리를 통한 빠른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전략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크기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어요. 후기 에오세의 쥐샤는 말 정도의 크기로 성장했고 목도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초식 동물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의 먹이를 활용하기 위한 적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리고세 시대인 3,500만 년 전, 파라케라테리움이라는 궁극의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어깨 높이 4m에서 6m, 전체 길이 7.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생명체는 무게만 해도 10톤에서 15톤, 최대 개체는 2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더 크게 자라지 못했을까요? 크기 증가의 첫 번째 이유는 포식자로부터의 안전이었어요. 거대한 몸집은 그 자체로 최고의 방어막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먹이 자원의 확대였습니다. 긴 목을 통해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잎사귀를 독점할 수 있었거든요. 치아의 미세 마모 패턴과 화학적 분석 결과 파라케라테리움은 주로 나뭇잎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현대의 기린처럼 높은 곳의 먹이를 전문으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코뿔소와 유사한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에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식물 섭취를 필요로 했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소화기관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이들의 긴 다리는 넓은 영역을 이동하며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대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32km를 이동하며 750에서 150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활용하는 것처럼 파라케라테리움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더욱 거대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생체역학이 아닌 생식생물학에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태반을 가진 포유류는 크기가 클수록 임신 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인 아프리카 코끼리의 임신 기간이 거의 2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라케라테리움의 임신 기간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이렇게 긴 임신 기간은 어미와 새끼 모두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소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새끼는 포식자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빠르게 성장해야 했죠. 이러한 생물학적 제약이 결국 포유류 크기의 상한선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케라테리움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올리고세 후기부터 시작된 지구의 냉각화는 이들의 생존 환경을 서서히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3,300만 년 전부터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식생 패턴의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어요. 울창한 산림은 점차 관목지대와 사바나로 바뀌어갔고 파라케라테리움이 의존했던 키 큰 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자체가 직접적인 멸종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곰포 테레스, 즉 고대 코끼리의 조상들이었어요. 이들은 파라케라테리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았지만 환경 파괴자로서 치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코끼리들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림을 초원으로 바꾸는 것처럼 곰포 테레스들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는 파라케라테리움의 서식지 파괴를 가속화했고 이미 줄어든 먹이 자원을 더욱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스트레스는 파라케라테리움을 질병과 가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거대한 몸집은 풍부한 자원이 있을 때는 장점이었지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신세의 시작과 함께 이 위대한 거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자리는 곧 코끼리의 조상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은 파라케라테리움이 남긴 생태적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팔라이올록소돔과 같은 일부 고대 코끼리들은 심지어 파라케라테리움보다도 더 무거웠을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파라케라테리움은 여전히 특별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키가 큰 포유류라는 타이틀 말이죠. 그들의 긴 목과 다리가 만들어낸 9m의 높이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라케라테리움의 이야기는 생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줘요. 진화는 때로는 극한까지 도전하지만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의 경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 안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정말 경이로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코뿔소, 코끼리, 그리고 바다의 고래들은 모두 거대화라는 진화 전략의 현대적 계승자들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크기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죠. 파라케라테리움이 남긴 교훈은 명확해요. 성공적인 진화 전략도 환경이 변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3천만 년 전 아시아 대륙을 누비던 이 거대한 코뿔소의 후예들은 비록 작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의 경이로움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파라케라테리움처럼 한번 사라진 거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생명들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고대 거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